오르자 1등급 오름영어 이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치르신 2020년 3월 고1 학력평가의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의 주안점은요, 이렇게 제목에 Macro Analysis라고 되어 있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무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숲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안목을 기르는 강의, 단락독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내신에 반영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지문 공부를 하기 위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내신 공부와는 또 별개로 우리들은 항상 수능 모의고사 단락형 독해, 수능용 단락 독해에 대한 공부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기가 쌓여 있어야 우리가 내신 대비도 확실하게 좀 할 수 있겠죠. 그런 풀이법,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내신에서 좀 세세하게 변형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점검하거나 또 구체적으로 지문들을 뜯어보면 결국엔 문장이 문제가 돼요. 그 문장을 포커스를 두는 관점은 마이크로 애널리시스, 이런 미시적 관점의 구문 독해 강의를 쌤이 따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은 친구들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처음 치르는 모의고사를 사실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난이도는 중3에서 고1 사이쯤에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이 첫 모의고사의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정답률을 보시면 이게 오답률 베스트 5라는 거, 요거는 이제 메가스터디 입시 정보센터의 자료를 쌤이 좀 참조를 했습니다. 이 정답률이 낮은 순으로 쌤이 이렇게 베스트 5를 뽑아봤는데, 대체로 한 50% 미만인 것들은 거의 없고, 대체로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 삽입, 간접 쓰기 형태의 문제들을 아직까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았고, 또 장문 이 한지문 두문항이라고 하는 요 41번, 42번 대에서 42번을 조금 아직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모의고사에서는 어휘 문항이 두 문항이 나옵니다. 그 두 문항 중에서 장문 어휘를 아직까지 좀 더 풀기 어려워하는 건 대체로 아마 시간이 뒤에 모자랐기 때문에 더 읽기 힘들었던 것도 있고, 그 문제 자체의 특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법 공부 덜 돼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의추론, 요 유형은 대입학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추론적인 부분들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맥락을 좀 해석을 전체적으로 좀 잘 잡아야 밑줄 친 부분이 지문에서 의미하는 거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관건이었던 시험 이라고 보입니다. 자, 풀이 진행은 이렇게 20번, 24번까지의 대입학들, 우리 요지, 주장, 주제 제목, 요 4가지를 기본 이제 대입학이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21번에 들어가 있는 빗줄 친 부분에 문맥상이 의미하는 바, 그 지문에서 의미하는 바, 라고 하는 그 함의추론 유형이 2019학년도 대수능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신유형에 가까운 그 유형에 대한 접근법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요게 항상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수능형 단락 독해를 처음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기본 풀이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것들이 여러 군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번대에서 40번대가 우리가 이제 무관한 문장 제거 유형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번엔 39번에 나와 있더라고. 보통 35번에 있는데, 그죠? 그리고 순서와 삽입, 그리고 요약문까지 요 형태들을 좀 잘 풀어 나가셔야 되는데, 풀이법들을 좀 가볍게 점검을 하면서 풀어볼 거고, 그리고 29번에서 30번, 이번이 이제 어법, 어휘 문항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31번에서 34번대에, 그죠? 전통적 킬러인 빈칸 문항들 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41번에서 42번 장문, 한지문, 두문항, 요 정도 28개의 독해 지문 중에서 선생님이 한 18개, 한 19개 정도로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 나중에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변형이 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들을 좀 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등급을 상위권,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진입을 하는데 가로막는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20번 때부터 우리가 잡아볼 건데, 시작을 하는 거는 대입학이겠죠. 대입학 유형은 모든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핵심 토픽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찾을 때 결국 우리가 흔히 주제 찾기라고 하는 그런 유형들을 해결하는 건데, 자, 일반론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여러분 단락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대체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방식대로 글을 읽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횡으로 가로를 이렇게 쭉쭉쭉쭉쭉 읽어 나가서 그 문장들이 한 6, 7개 정도 모여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데 결국은 이렇게 쭉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남아 있는 건 글이 어떤 내용에 대한 글이다라는 이미지가 대충 남게 되죠. 근데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건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 다시 뭐라고 했어요?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핵심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선생님이 A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키워드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하는 거는 핵심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뭐를 중심으로? 반복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키워드만 들어가 있는 선택지를 찾아보면은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지만 문제가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또 영어고 그 키워드를 금방 찾았다 하더라도 헷갈리는 선지들이 항상 남게 되어 있어요. 그 헷갈리는 선지들을 솎아내고 정답만 딱 남기려면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에 대한 디테일까지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장과 전후 맥락 같은 것들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이것이 바로 앞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찾아보면 선생님이 이제 치환을 B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디테일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들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그죠? 추가적인 또는 세부적인 정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리를 한번 했을 때 대입학의 유형은 대체로 주장이나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선지를 만들면 주장이나 요지 같은 경우는 선택지 한글이죠. 뭐뭐 해야 한다. 보통은 이렇게 명령문이나 should, have to, must 이런 조동사 표현이나 it's important, it's essential, it's necessary 중요하다고 필자가 강조하는 그런 주제문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거든. 그런 문장을 통해서 A는 B다, B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 예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원리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장, 요지는 이렇게 선택지 구성이 된다.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선택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덩어리 구표현이에요. 명사 구표현으로 보통 나오게 되는데 키워드 A에 대해서 얘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말이 앞에 이런 식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B of A 형태로. 그리고 주제는 이렇고요. 제목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굉장히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비유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서 그거를 부연 설명을 뒤에서 해주는데 방식이 이렇게 뭐 오브 붙일 수도 있고 대체로 이렇게 땡땡 콜론을 붙이게 되죠. 그래놓고 마지막에 물음표를 갖다가 쓸 때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문제풀이의 꿀팁은 물음표나 느낌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을 때 이 부호에 대한 대답을 진짜 지문 속에서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얘가 대답이 지문 내에서 가능할까? 그죠? 지문 내에서 대답이 진짜 가능해? 요거를 확인을 좀 해보시면 가능하다면 정답이고 가능하지 않다면 정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급되지도 않은 질문을 던졌으면 그거는 주제 제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예쁘게 하나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Keeping good ideas floating around in your head is 까지가 주어 부분이에요. 자, 세세한 문장의 구조 분석은 안 할 겁니다. 해석만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다니도록 한다는 그것은 좋은 방법인데, 자,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 같지만 뒤에 얘기를 잘 보셔야 되죠. 뭘 보장하는 좋은 방법이냐면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좋은 방법이야. 잠깐만요. 첫 문장에서 뭐라 했지? 좋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뭐란 말이야? 머릿속에 이 좋은 생각이 계속 떠다니게끔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거는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살짝 비꼬고 있죠. 반어법 같은 느낌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첫 문장에서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다니게 두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take a tip. 뒤에 명령문 나오시는 거 보시면 명령문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것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들이 확실한 주제문이 될 건데 흐름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금방 스르륵 읽으면서 답을 찾기에 수월했습니다. 일단 가볍게만 보시면요. 팁을 라이터들로부터 네가 얻어봐. 근데 그 작가들, 라이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뭐를 유일한 좋은 생각들, 즉 좋은 생각에 대한 얘기가 반복이 되죠. 키워드예요.
good ideas라는 게 결국 그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좋은 생각인데 걔네들은 뭐 해야 되는 거냐? 좋은 생각들 반복이 되는 표현인데 get written down. 결국에는 쓰여졌을 때 생명력을 얻게 되는 좋은 생각이구나 라는 이런 표현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결국엔 좋은 생각을 머릿속에 남겨두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야? 글로 써줘 라는 얘기를 디테일을 붙여주시면 주제문이 잡히는 거죠. 이미 주제문 나왔고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종이 하나 뽑아내서 그러니까 종이 하나 네가 찾아내서 그거에다가 기록을 해라. 명령문. 그죠? Record everything. You'd love to do something. 언젠가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지향하는 지점은 뭐가 될 거냐면 결국은 수백 번 어떤 그런 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너에게 생각나게끔 해줄 것이고 또 동기부여를 줄 것인데 무언가 그런 것들, those things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런 꿈들이나 그죠? 모든 것, 네가 하고 싶은 것들,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도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걔네들이 너에게 이제 소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콜링을 해줄 것들인데 걔네들이 시작하려고 할 때 결국은 이런 리마인더나 모티베이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무엇 하면은 이렇게 written down 하면은 생기는 일이란 얘기야. 그래서 너는 you also want 부정어 처리 딱 보세요. 짐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것들을 모두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지. 그러니까 적게 되면은 금세 보이게 되니 머릿속에 남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적으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when you put into words 말로 옮기게 될 때 무엇을? 꿈을. 그죠? 꿈을 옮기게 되면 너는 그것을 뭐 하게 되느냐? begin putting them into action. 그죠? them이라는 것은 앞에 말했던 꿈이겠죠. 그 꿈을 실현시킬 수가 있다. 예쁘게 마지막에 있는 요 문장이 무슨 문장이 되는 거라? 주제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제문, 완벽한 주제문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답은 너무 정답률도 높았고, 그죠? 답은 이렇게 84% 다들 고르셨어요. 그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2번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그러니까 선택지 난이도가 너무 낮잖아. 근데 이런 지문을 가지고서도 선택지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내신에 나온다 하더라도 대입학은 기본이에요. 두 번째, 21번. 자, 요 문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오답률 베스트 5였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죠? 자, 요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결국에는 밑줄 친 부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밑줄 친 부분의 단어 뜻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푸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뭐만 하면? 전체적으로 내용 이해만 하면. 즉 대입 파악만 해주면 결국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풀이를 결국은 앞에서 말했던 대입 파악 풀이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는 동시에 마치 빈칸을 완성을 하는 그런 우리 31번에 34번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형태하고도 매우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유형이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주제를 잡아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키워드 A는 B다. 이런 한 줄로 요약을 하는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습관들을 계속 길러주시면 머릿속에 하나의 주제가 남겠죠. 그래 놓고 내가 찾아야 할 부분은 결국은 요거잖아요. 밑줄 친 부분들을 목표로 잡으셔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빈칸이라고 했던 이 말이 결국에는 여기에 쳐져 있는 밑줄이고 그 밑줄이 내가 찾고자 하는 목표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타겟팅만 정확하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이 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야. 해볼게. 자,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템퍼레이스, 우리의 기질이나 화 같은, 우리의 인내심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기질. 그것들이 one of the first things lost, 잃어버리는 거다. 결국에는 우리 인내심을 잃어버린다. 기질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침착함을 잃어버려서 화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lose one's temper라는 말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lose one's temper가 무슨 뜻이니 얘들아? 화를 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get angry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라고요. get angry, 화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는 언제? 논쟁을 할 때. 아, 그러면 우리가 화를, 그죠? 결국엔 내게 된다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어디에서? 논쟁을 하다 보면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It's easy. 그래서 쉽다. 누군가가 침착하라고 말하는 건 쉽겠지. 그러나 침착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쉽겠지만 어떻게 그걸 할 건데? 그 방식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졌죠. 그럼 필자가 요 얘기를 보고서 뭐라고 할 거야? 자기 진짜 몰라서 물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자문자답을 할 거야. 그래서 그 답이 바로 자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어 놓는 게 주제고, 그죠? 요지겠죠. 그런 얘기를 잡아가면 여러분들이 A는 B다가 잡힌단 말이죠. 보세요. 포인트라고 해놓죠.
그러니까 여기엔 주제문일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것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때때로 논쟁 속에서 그 상대방, 나머지 한 사람이 the other person이잖아. 그 상대방은 뭐 하려고 한다? 너를 뭐 하게 만들 것이다. 아, 화를 내게끔 만들려고 한다는 걸 기억을 해줘. 그래서 상대방이 너를 화를 나게끔 만들려고 한다라는 지점이 너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럼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는 얘기 좀 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니? 그래서 걔네들 누군데? 앞에 the other person을 이렇게 복수 형태로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 명일 수 있잖아. 네가 논쟁하는 사람이 살면서 한 명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말할 거야. 어떤 것들을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너를 뭐하게 만들어? 빡치게 만드는 거지. annoy you. 짱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가시게 만드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saying things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논쟁에서 이런 말들에 뭐 하지 말라 이게 디테일이 될 거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알고 있어. 이 걔네들 누구라고 앞에 말했던 they 반복되고 있는 요 사람들이요. the other person 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뭘 알고 있냐? 만약 걔네들이 너한테 침착함을 잃게 만들면 네가 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 뭘 말해? 뭔가 멍청한 말을 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 또 뭘 알고 있냐면 너는 단지 화가 나고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거. 네가 뭐 하는 것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자, 이 문장 조금 까다롭겠지만 해석 잘 해보셔야 돼요. 결국은 상대방이 설계한 대로 내가 의도대로 넘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표현이거든. So don't fall for it. 자, 명령문 딱 나왔잖아요. 여기가 이제 주제문인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지 마라. 이때 it은 뭔데? 상대방의 의도죠. 논쟁에서의 상대방의 의도, 결국엔 나를 화를 나게끔 만드는 그 부분에서 뭐 하지 말아줘, 속아 넘어가지 말아줘. 요게 요지란 말이야. 논쟁의 상대방이 A는 뭐야? 화를 나게끔 너를 의도를 설계해놨으니까 B다. 뭐 하란 말이야? 넘어가지 마라. 요렇게 정리하시면 한 줄 요약이 된다고. 그래놓고 우리는 아직까지 찾아야 될 거 밑줄 친 부분이 안 나왔죠. 그래서 a remark. 언급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너를 화를 나게끔 만들겠지. 그러나 그것에 침착한 대답을 하는 것.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일 거 아니에요. 뭐에만 집중해? 제기된 이슈에만 집중을 하는 것. 그것이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래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이것도 주제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듣는 청자는 너한테 감탄할 거야. 어떤 사실에 있어서 네가 did not 자, 이런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 너가 뭐 하지 않았냐면 rise to bite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rise to bite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못 외우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모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요 말은 사실은 미끼를 물다라는 뜻인데 몰랐다 치자. 그럼 요거를 쌤이 X라고 해볼게요. 그 X라는 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admire. 요거는 좀 좋은 말 느낌 나잖아요. 감탄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뭔가 상대방이 조금 놀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본다면 왜 그랬는데 상대방의 의도대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면 이제 표현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미끼를 물다라는 뜻이에요. 바이트 미끼거든. 이 미끼를 문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 지문 내에서 상대방의 의도대로 넘어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의도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상대방의 의도대로 넘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것? 화를 내는 것. 요게 지금 우리가 키워드로 찾아낸 얘기잖아. 중심 핵심어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필자가 요 얘기를 하지 마. 그러지 말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주장이고요. 그쵸? 그럼 우리가 찾아줘야 될 거는 요까지 필요도 없어. 주제 찾기가 아니야, 일단은. 확실한 건. 그렇지만 주제랑 관련은 있단 말이죠. 그럼 요것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라고. 뭐? 화를 내는 것, 요것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만 찾으시면 돼요. 예쁘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이 뭐야? 자, 여러분들이 이거 쌤이 그 오답 선택지를 봤는데 1번으로 굉장히 많이 가셨어요. stay calm, 침착함을 유지해라. 여러분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주제를 A는 B다라는 거를 예쁘게 담고 있는 선택지죠. 그렇지만 앞에서 요런 거 있었죠? 기억나니? did not 요런 거에 딱 세모치고 별표를 해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밑줄이나 빈칸이나 그런 부분들의 앞에 부정어가 있을 때는 이 부정어 처리를 굉장히 신중하게 민감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요거에다가 꼭 표시를 해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왜? 내가 이거 신경 써서 해석하겠다는 얘기죠. 즉 이거는 하지 않았던 것에 놀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침착하지 않았던 것에 놀란다 하면은 말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뀌게 되잖아. 엉뚱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3번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Lose your temper. 됐죠? 넘어갑니다. 22번이에요. 너무 쉬웠던 문제입니다. 92%나 맞추셨네요. 잘했어요. 실제로
가치 있는 무언가는 요구하게 될 텐데 우리가 실패할 위험이나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점이지.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야. 반드시 우리가 pay for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지. 뭐 하는데 더 큰 보상을 얻는데 어디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자, 앞에서 얘기들을 잠깐 정리를 하고 가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무언가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얻으려고 할 때는 실패할 위험이라든가 거절당할 위험을 내가 뭐 해야 돼?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o take risks.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너는 성공을 언젠가 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but 앞뒤 상황이 대조가 됩니다. never to take a risk.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걸 뭘 의미하냐? 너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성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머릿속에 이것만 남으시면 돼요. 위험 감수를 하시면 성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A는 B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의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life is filled with a lot of risk. 위험으로 도전 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네가 그것으로부터 all this가 뭐겠어요? 앞에 있는 challenges나 risk겠죠. all of.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you will be left behind.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면, 감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이죠. 벗어나려고 한다는 얘기가 get away 한다는 얘기 잘 이해하셔야 돼. 삶의 경주에서 밀리게 된다는 얘기야. 뒤처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란 얘기니 하지 말란 얘기니 get away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a person who never take a risk.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무엇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주제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은 위험 감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남기시면 돼요. A는 B다예요. 예를 들어서 if you never take a risk to drive a car. 운전을 하려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you can never learn to drive. 배우려는 어떤 그런 학습을 할 수가 없게 되겠지. 그래서 운전법을 터득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의 예시와 또 거절당할 위험을 네가 감수하지 못한다면은 어떠한 절대 친구도 생길 수 없고 파트너, 배우자도 생길 수가 없을 거야.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예시의 나열이 나오거든. 그럼 구체적인 얘기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거에 참여할 위험을 네가 감수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즉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뭐 잘렸다. 당신 이게 우리 회사에서 적절하지 않아요. 그냥 가주세요. 까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위험조차 감수하지 않으면 너가 어떻게 직업을 갖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 쉽지. 그래서 요거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선택지 형태로 한번 말을 정리해 볼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않는다라는 부정어의 얘기와 못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요걸 제끼면은 그죠? 이중부정이니까 얘기가 고스란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3번 주제로 가볼게요. 주제가 상대적으로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주제 제목이 조금 더 어려울 텐데 별거 없어요. 앞에 although individual preferences vary 이렇게 나온 건 양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주절부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결국엔 이거는 주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선호도는 다양할 수 있겠다. 주절 내용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야. 결국엔 뭐가 핵심이냐면 터치, 촉감이라는 거 여러 가지 네가 만지는 손가락으로 만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접촉을 했을 때 느껴지는 방식이라든지 그것이 다 촉감인데 그것이 중요한 양상이래요. 어디에 있어서? 많은 제품에 있어서. 결국은 키워드가 두 개 머릿속에 나누면 되는데 촉감이라는 게 제품의 중요한 얘기구나. 이게 두 개 키워드고요. 이 얘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간지 한번 보란 말이야. 결국 이 제품을 사는 사람이 누구니? 소비자죠. 소비자들이 좋아합니다. 이거 동사예요. Some products. 몇몇 제품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Because of their feel. 그들의 느낌 때문이죠. 이 제품이에요. 제품의 느낌이야. 이 느낌이 결국은 뭐니? 촉감이잖아. 그쵸? 이게 확실한 키워드인 거죠. A는 촉감이야. 그러면 그 부분이 그죠? 촉감이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소비자가 선호하는데 결국에는 상품이나 소비자의 선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선호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이 두 개를 합쳐주면 예쁘게 한 줄 요약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때때로 소비자들은 스킨크림 같은 거, 베이비 프로덕트 같은 걸 사게 될 텐데 뭔가 진정 효과, 스우딩,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 피부를 해주려고 사겠죠. 실제로 소비자들은 굉장히 높은 필요가 있는 거예요. For touch, 촉감에 대한 높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말이야 tend to like products. 이것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어떤 제품을 선호하냐면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품이죠. 이 기회는 뭡니까? This opportunity. 결국에는 촉감을 많이 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회일 거 아니야. 그것을 제공해주는 제품을 뭐 한다는 얘기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디테일을 잡으시면 되겠네. 끝났어요. 흐름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시고 답으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when considering products. 뭔가 고려할 때 말이지. 어떨 때 서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촉감이 의류라든지 옷이나 카페팅 같은 거, 깔개 같은 거를 사려고 제품을 고려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이런 goods, 제품을 좋아하는데 어떤 제품? they can touch in stores. 가게에서 그 소비자들이 직접 만질 수 있는 제품을 더 선호합니다. 뭐보다? 무슨 제품보다? 걔네들이 단지 보고 읽을 수 있는 제품보다. 온라인이나 카탈로그에서 그냥 만질 수 없는 제품보다는. 비교구문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결국엔 선호 대상은 이거죠. 결국은 더 많이 터치, more 할 수 있는 제품, 이런 제품을 걔네들이 선호한단 말이야. 누가? 소비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어는 터치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예쁘게 담고 있는 거 골라보세요. 2번 보시면 터치, 요게 들어가 있죠. 키워드가. 그죠? 그래서 키워드 터치에 대한 촉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나머지 선택지에서 발견이 딱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제품이라는 말은 있겠지만 촉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제품이 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소비자들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제일 예쁜 선택지가 되겠죠. 선택지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정답률도 높았습니다. 자, 이번엔 24번 갈게요. 제목으로 한번 가장 적절한 거 골라줘. 이렇게 됐어요. In life, 삶에서 그들은 너무 많은 무언가, 그것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 너에게 있어서. 잠깐만요. 많으면 좋지 않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과유불급, 중용 이런 한자성어, 사자성어 떠오르면 그게 맞는 얘기야. 대체로 그렇다는 거야. 실제로 too much, 너무 많으면 특정한 것들이 삶에서 많으면 너를 뭐하게 만들 수도 있니? 죽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시 들어줍니다. 걔네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물은 절대 적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물은 삶에서 굉장히 필수적이니까. 그러니까 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 좋겠지만 but if you take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물을 먹게 되면 마치 누구와처럼, 이렇게 like는 여기서 전치사예요. 물에 빠지고 있는 그런 익사하고 있는 사람에게서처럼 그 사람이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그거는 뭐겠어? 물이 그 사람을, 너를 죽일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자, 흐름 잡으셔야 돼. 요 앞에까지 맥락은 어떤 얘기야? 뭐든지 너무 많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흐름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 중요한 문장이에요. 요거요.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달아두셔야 돼요. 이게 주제문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교육이야. 교육은 그것의 규칙에서 뭐이다? 이 법칙의 예외가 된다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여기서 교육은 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라는 그것의 예외다. 그 예외라는 건 뭐란 얘기죠? 다시 풀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도 좋다는 얘기죠. 많아도 좋은 것, 그죠? 괜찮아.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요. 그 얘기가 흐름이 안 바뀌고 계속 갈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연결어, 요거 레더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을 갖다가 살짝 뒤집어주는 전환의 연결어기 때문에 앞뒤의 문장만 관계를 잘 보시면 요거 흐름을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 You can never, 절대 to 요까지 보시면 너무 많은 교육이나 지식을 받는다라는 거, 그런 거 절대 너한테 있을 수가 없지. 무슨 얘기냐면 너한테 교육이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그런 아무리 많다라는 그런 지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 게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현실이라는 지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살면서. 그러니까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 거 없단 말이죠. I'm yet to find,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사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삶에서 뭐에 의해 너무 많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발견한 적 나 아직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that은 그 사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뭘 얘기를 하고 싶냐, 뭘 봤냐? See lots of casualties.
너무 많은 사상자들을 매일 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초래된 이런 지식 교육의 부족에서 초래된 것. 교육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주얼티 생겼어요. 결국에는 필자가 하고 싶은 주제는 요 레더 안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주제문이에요. 레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문장은 연결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관계, 즉 문장이 삽입이 되는 위치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you must keep in mind. 너는 반드시 명심해라. 해야 한다. 주제 아니겠어요? 주장이겠죠? 요지겠죠? 그래서 너는 명심해야 될 내용, 대세에서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요. 장기적인 투자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돈이나 이런 노력, 인간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여야 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많으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주제문인데 앞에서 너무 확실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약한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예쁘게 보시면 2번인 거예요. 너무 많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어. 많아도 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이 찾은 대로 보면 교육이라는 거 너무 많아도 too much여도 won't, 그죠? will not hurt you. 너를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 괜찮다 이런 얘기 많아도. 근데 여러분들이 3번으로 많이 가셨더라. 이 3번은요. two heads. 머리 두 개가 한 사람보다 한 개 머리보다 더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 하나일 때가 한 사람일 때가 그죠? 이게 two heads 이 투자가 이 two 아닌가? 그죠? 머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보다는 그죠? 한 개 있을 때보다는 그죠? 더 안 좋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여러분 속담 중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왜 고르셨는지 전혀 선생님은 이해할 수가 없고 나머지 선택지 해석만 해보시면 정말 엉뚱한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놀기만 해. 근데 일은 안 해. 그것이 결국엔 애를 똑똑하게 만들 거야. 4번. 너 행동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지 마. 5번. 미래로부터 배우고 과거로부터 배우지 마.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격언이나 속담 표현의 반대적인 느낌을 담고 있는 비꼰 표현들 같은 걸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제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답은 2번이야. 자, 제가 왜 대입학 다음에 바로 이렇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이렇게 선생님이 가지고 왔냐면요. 요 전체 흐름이라는 걸 잡아서 결국에는 하나의 주제를 발견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유형, 선생님은 39번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유형을 제거라고 하고요. 무관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제거 유형은 특징이 바로 이 넘버링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선택지가 시작되기 이전에 풀이의 기준이 어느 정도 나오게 돼요. 기준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서 흐름이 잡힌다는 얘기죠. 즉 흐름이나 맥락이 잡힌다는 얘기고 결국엔 이거 다시 얘기하면은 주제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쪽에서 좀 나올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제시가 되는 방식은 두 갈씩 구성일 때가 많다는 얘기야. 앞부분에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앞에서 잡은 그 흐름을 중심으로 나머지 5개 문장이 하나만 딴소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머릿속에 가장 남겨두어야 할 기본 원리는 한 단락은 주제 반드시 몇 개여야 한다? 무슨 주제? 1주제여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원토픽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주제를 모르면 이거 잡기가 힘들겠죠. 제거해야 할 문장 찾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르다. 주제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흐름이 벗어나 있다라는 걸 찾는 그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니 그 기준이라는 거는 결국은 소재가 엉뚱한 얘기, 다른 얘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아니면 흐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주제의 맥락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뭐 인터넷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쭉 해오다가 그죠? 한 가지가 뭔가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소재가 달라진 거잖아. 그러면 소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기도 하고 계속 장점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만 그죠? 그건 좋지 않다. 단점에 대한 얘기를 너무 강조를 했다. 그럼 그것도 주제에서 벗어난 거기도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인터넷 발달 역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재는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인터넷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흐름이 벗어나 있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소재와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생기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꿀팁이 하나 뭐 있다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안 읽으시면 실수가 날 가능성이 점점 학년이 높아질 때 생기거든. 그럴 때 내가 정답이 만약에 3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 이 3번이 왜 어긋났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그걸 빼고 내가 3번이 제거할 문장인 것 같아? 그럼 그걸 빼고 앞뒤 연결을 해보셔야 돼. 꿀팁은 제거할 문장의 앞과 뒤를 갖다가 반드시 연결하는 습관을 꼭 만들어 두시라. 그래서 끝까지 읽어주시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앞뒤 연결을 해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중심을 잡아가 볼게요. Paying attention to some people. 누군가에게만 집중을 관심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못한다는 건 not. 그죠? 뭘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네가 뭐 되게 싸가지 없다든지 dismiss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arrogant, 오만하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래. 다시 일부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준다고 해서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잡아보고 가죠. 처음에 기준은 뭐냐면 일부 사람에게만 집중, 주의, 관심. 그죠? 두고 있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엔 나쁘지 않은 거니까 좋은 얘기다 이런 얘기겠죠. 요걸 잡아놓고 이것은 단지 이은 앞에서 얘기했던 앞문장의 내용일 겁니다. 그것은 hard fact,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을 반영을 하는데 동격의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 사실이 내용이겠지. limits가 있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the number of people, 뭐 할 수 있는 사람, we can possibly pay attention to,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develop a relationship with, 관계를 함께 형성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죠? 숫자에는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다. 결국엔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흐름이 바뀐 거니 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그대로 주제를 잡아서 가시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일부 과학자들은요 믿는데 심지어 뭐라고? 사람들의 숫자, 아까 전에 사람들 숫자 얘기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인데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안정적인 사회관계를, 그죠? 이 사회관계를 만든다는 거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그 얘기하고 똑같죠. 발전을 시킨다는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그죠? 사람들의 숫자가 might be 뭐 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결국에는 이 얘기는 1번에서도 그렇고 2번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이게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죠? 그거 사람들 숫자가 제한적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뇌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좀 추가적으로 더 정보를 주긴 했지만 흐름은 안 바뀌었죠. 3번 잘 보셔야 돼. The more people you know of different backgrounds, 요까지가 뭐뭐 하면 할수록 The more colorful your life becomes가 점점 더 뭐뭐 하게 되다를 담고 있는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문이죠. 그러니까 네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너의 삶이 다채로워질 것이다. 잠깐만요. 우리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네가 다양한 사람들 여러 명 많이 만나면, 그죠? 뭐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면은, 그죠? We are the world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니? 3번일 것 같지 않니? 그래 놓고 이 3번을 빼고 뭐 하란 말이야? 앞이랑 뒤를 연결해 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2번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요 얘기였잖아. 그래 놓고 뒤에 보시면 교수님 한 분이 나오세요. 유명하신 분인가 봐. 그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우리의 minds, 머릿속에 있는 정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only capable of forming meaningful relationships,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을 주고 있는 그런 정신이라는 것이 뭐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maximum of 100 or and 50 people. 그러니까 100에서 한 150명 정도, 그죠? 그 정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거 무슨 얘기야? 제한적이라는 얘기 아니니? 무엇이? 우리가 관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우리 머릿속에서 제한적이다는 얘기니까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괜찮고. 그럼 이제 답의 기준이 나왔으니까 시간 없으면 넘어가도 되고요. 5번까지 그래도 끝까지 읽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양보의 부사절,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안전합니다. 생각하는 것, 가정하는 것이 무엇이 절대로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없네, 모든 사람들이랑. 즉 모든 사람들이랑 친구가 될 수 없어도 그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하고 밖에 친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괜찮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제거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지금은 이제 번호가 35에서 36번으로 나오게 된 글의 순서 문제입니다. 이 순서 문제가 또 간접쓰기에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텐데, 이 순서 문제는 결국은 제시된 이런 이제 주어진 문장 다음에요. A, B, C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결국은 지금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냐면, 얘가 처음에 이 제시문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이 기준을 잡고 가셔야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뭐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올 건지, 그죠? 라스트로 뭐가 올 건지 요거를 잡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이 첫 기준을 잘 잡으라는 거를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B가 처음에 올 수밖에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냥 알기 쉽게 좀 도식을 시켜본다면,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요렇게, 자, 선생님이 지금 뭔가 도식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파란 색깔 동그라미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동그라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A, B, C 중에 뭐일 수밖에 없다? 얘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선생님이 명시적으로 그냥 기호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의 내용을 딱 해석을 해봤을 때 A랑 C보다는 B에 붙을 수밖에 없는 명시적인 단서가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C 다음에 B에서 마지막에 이런 세모로 끝나서 노란 색깔, 그럼 노란 색깔 붙을 수 있는 게 A겠죠. 그리고 A의 마지막에 분홍 색깔 꽃 모양이 있어요. 꽃 모양은 C로 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뭐로 끝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이렇게 B, A, C 이렇게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겨야 할 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시그널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런 용어들이 좀 익숙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가 단락을 읽어 나갈 때 마치 신호등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연결 관계를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글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연결어예요. 연결사. 자, 이 연결사라는 거는 접속사라고 하든지 접속부사라고 하든지 그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건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바뀌는지 요 정도만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for example 예를 든다는 거 흐름 안 바뀌죠. in addition 게다가 흐름 안 바뀌죠. 그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흐름 안 바뀐단 말이야. thus, therefore 그러므로 흐름이 그대로죠. 그런데 however, but, yet, rather, instead, if anything 이런 말들은 흐름이 다 바뀐다는 거지. 알겠죠? 또는 in contrast 이와는 반대로, 그죠? by contrast, on the contrary 이런 거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가지 이런 연결사뿐만 아니라 뭐도 확인하셔야 되냐면 지시어인데요. 이 지시어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 걸 요거 조금 지워볼게요. 지시어라는 거는 크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티서 이렇게. 이 태티서 태연, 티파니, 서연이 아니고 that. 그죠? that의 복수형인 those. 그리고 this. this의 복수형인 these. s는 such. 요렇게 요 정도의 연결어만 딱 지시어만 딱 머릿속에 남겨두시면, 그죠? that, this,
such 형태들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 앞에 언급되었던 명사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것이 단순지 복순지에 따라서 뒤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such 어쩌고 나왔으면 분명히 앞에 언급된 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단락의 신호등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그널을 머릿속에 남겨놓고 요 기준으로 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냐? 처음 해보니 생각인데요. 얼마나 많은 노출이 정보 공개예요. disclosure. 그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은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네? 이런 얘기예요. 자, 정보 공개 기준이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서. 자, 처음에 보시면 on the other hand. 시그널 하나 나왔잖아. 이거는 반면에라고 얘기하면서 한편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의 상황이랑 반대의 상황. 대조가 나오겠죠. 근데 갑자기 일본인들은 서로 노출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인들하고 반대되는 얘기 전혀 없죠. 구체적이고요. 또 심지어. 얘는 탈락이야. 자, 첫 번째 기준을 잡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두 번째. Those born in the United States.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더 높은 노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심지어 걔네들이 기꺼이 정보를 노출시키는데 낯선 사람들한테까지도. 아, 그러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요거는 괜찮아 보여요. 그죠? 오케이. For example 이런 말이 없어도 이 말 다음에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예시를 미국 얘기로 이렇게 좁힐 수는 있는 거잖아. 흐름이 괜찮다는 얘기지. 근데 C가 보면 Th가 누구죠? 문화? 문화는 to show great care for each other. 서로 신경 쓰나? 뭔 소리야? Th는 사람일 텐데 지금 사람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C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B를 딱 잡고 뭘 확인해야 되냐? A, C인지 C, A인지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나는 확실하게 지금 B를 잡았기 때문에 B의 마지막 얘기하고 A인지 C인지를 확인을 이제 연결관계를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B의 마지막 얘기 가보겠습니다. This may explain. 이 미국 사람들이 자기 노출 많이 한다 얘기했잖아.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미국인들은 특히나 쉽다는 거죠. 그죠? 만나기가 쉽고. 여기서 끊지 말고. 그리고 걔네들은 칵테일 파티 같은데 대화도 잘한다는 얘기를 설명하다. 결국에는 걔네들이 사교적이고 그 이유는 뭐야? 정보 공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C로 가보자. 걔네들은 절대로 갑자기 서로 관심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많이 표현을 한대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조화를 강조하게 조화로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조금 생뚱맞게 느껴지지 않니? 얘보다는 A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여기를 연결해 보면. 그래서 C보다는 A로 갔을 때 말이 반면에 해서 미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서로 대조가 되고 그 일본 사람들은 노출 정도가 낮다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에이시안들을 뒤에서 대의로 받으면 그 에이시안들이 서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그러니까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많이 안 드러내지만 아는 사람 속에서는 그죠?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죠? 서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속에서 즉 낯선 사람들이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를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미국 사람보다는 에이시언들의 설명으로서 좀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왜? 이것의 반대 내용으로서 however가 더 적절해 보이니까 그렇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요 however도 이 상황이 얘네들하고 반대되는 대조를 쓰고 있다. 그죠? 똑같은 일본인들 에이시언에 대한 얘기지만은 노출을 하지 않는 반면 또 이런 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이었습니다. BAC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B를 잡는 거는 쉬웠는데 CA로 판단하는 게 힘들었기 CA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조금 헷갈리셨나 봐. 그래서 이게 한 16% 정도가 오답이 좀 낮더라고. 그렇게 기준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6번 마찬가지 순서예요. 해볼게 똑같이. 신입니다. 모인이라고 불리는 신이 있는데 라이벌 신하고 싸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걔가 defeated 되었어요. 여러분 이 defeat는 패배시키다, 무찌르다지. 그럼 수동태로서 나오면은 얘가 진 거야. 누구한테? 이 드라운드너라는 신한테 진 거예요. 그럼 요게 M과 D가 나오게 되는데 나 이거 발음 맨날 이거 본 수업 때도 학생들한테 이거 말했는데 드로메르디너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드로메르디너? 모르겠어. 근데 요 그냥 내가 편의상 D랑 이제 M이랑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누가 이긴 거야? D가 이긴 거예요. 알겠지? 머릿속에 남아야 될 거는 D하고 M하고 싸웠는데 그죠? M이 져가지고 얘는 패배를 당했다. 그죠? 얘가 승리했다. 이렇게 머릿속에 남겨놓고 가시면 됩니다. 끔찍한 전투, 별들의 전쟁, 별 위에서 이제 그 신들끼리 신들의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인이가
그죠? M이 떨어져서요. 그죠? out of 여기서 to 그죠?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 거야. 아래로 떨어지게 됐죠. 타스마니아 지방으로 별에서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결과. 자, 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그죠? 추락을 했고 하고 지금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로 제일 첫 번째로 가는 게 좋으냐? 가볼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의 문제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어렵게 느꼈을 이유가 뭘까? 70%잖아요, 정답률이. 좀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 기준에서 흔들리면 또 헷갈릴 거고, 또 처음에 퍼스트를 잡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판단이 아마 잘 안 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을 못했기 때문 아닌가. 구문 능력이 아직 좀 부족했고 표현을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항상 머릿속에 남겨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 시그널 첫 번째 생각하고 가자. 뭐 연결어와 지시어들 생각하고 가잔 말이죠. 거기에 첫 번째 첫 번째 시그널이 he죠. 이 인칭대명사. 선생님, 왜 얘가 시그널인가요? 그라고 할 거면 앞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그가 2명 정도 보이는데 둘 중에서 그죠? D하고 M 중에 누군지를 봐야 돼?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구부러질 수 있는 무릎을 주고요. 불편한 꼬리를 잘라준대요. 네? 절대 안 되겠죠? 왜 이런 언급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싸워가지고 신들끼리 싸워서 졌는데 무슨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난리니? B. 절대 A로 갈 수는 없고 그 다음에 then he died. 그가 죽었대요. 자, 마찬가지 이 he도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가 누군지를 보셔야 되겠죠. M인지 B인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꼭 코끼리 꼬리를 가지고 있는 거, 무릎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전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얘는 D보다는 M인 것 같아요. 근데 그 M이 갑자기 그죠? 죽고 나서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B를 고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C를 기준으로 잡고 A, B인지 BA인지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B의 마지막이 아니고 그죠? C죠. C 얘기를 이제 읽으면서 C, A인지 C, B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가 죽기 전에 그럼 당연히 누군지 판단을 해보면 이때 he는 앞에서 말했던 요 사람 모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 M이라는 신이 죽기 전에 그 신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주었는데 그의 최종적인 안식처에서 죽기 전에 그 죽기 전 장소에서 결심을 했죠.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인이 얘기 계속 하겠죠. 그 M이라는 신은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걔는 알았어요. 그가 죽고 있다는 거 알았던 이유 때문에 이런 분사구문 삽입돼 있고 뭐를 또 그죠? 결론적으로 만들어내버렸냐. 이 서치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이렇게 이어져야 돼. 그 모인이라는 신은 까먹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누군데? 인간들한테다가 무릎을 만들어주는 거를 까먹어버렸네 라는 얘기가 있죠. 인간들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무릎을 안 주니 무슨 상황 생겼어? 앉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이렇게 앉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코끼리 같은 꼬리까지 큰 것까지 만들어버리니까 사람이 희한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게 된 거야? 이상한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상황 다음이니, 그죠? 그래서 갑자기 그 걔가 A로 연결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죠? 걔네들한테 구부릴 수 있는 무릎을 주고 이제 불필요한 꼬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최종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 죽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죽기 전에 이런 짓을 하고 죽었을까? 그래 놓고 여러분 B로 가보면 말이 전혀 안 되죠. 왜? 이 마지막에 있는 얘기가, 그죠? 왜 생뚱하게 또 이런 얘기 나오느냐? 왜 울고 난리야, 사람들이. 그죠? 그지? 그러니까 절대로 A로 갈 수는 없고, 이번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 그렇죠? 사람들 얘기 여기 다음에는 A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B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되게 무책임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천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저희 꼬리 좀 없애주세요. 무릎 좀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D신이 드디어 다시 등장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사람들의 울음을 듣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와가지고 무슨 문제였는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D신이 결국에는 He였던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무릎도 주고요. 최종적으로 앉을 수 있도록 해서 then they 누구예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야? C, B, A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마 이거 흐름을 처음부터 스토리텔링 이렇게 진행이 되는 서사적인 얘기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절대 풀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문장 삽입으로 가볼게요.
문장 삽입은 주어진 문장 이렇게 있고요. 또 밑에 제시문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빵꾸가 하나 뚫리죠. 그리고 2번, 또 가다가 또 3번, 가다가 4번, 마지막 5번 하면서 끝나요. 이렇게 밑에 있는 그 단락과 주어진 문장 속에서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할까요?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 주어진 문장을 이렇게 집어넣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는 앞으로 당분간 하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도저히 여러분들이 시간도 모자라고 좀 급하게 좀 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느긋하게 읽을 여유가 없었다든지 그런 최악의 수가 아니고서는 선생님 먼저 얘부터 읽기를 바래요. 먼저 읽으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뭐를 확인해 줘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단절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 얘가 없으면 절대로 연결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총 몇 번 확인해야 되니,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이렇게 해서 총 5번의 과정을 확인을 하셨을 때 분명히 연결관계가 좋지 못한 장소는 반드시 있어야 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단절을 확인할 때,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던 시그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뭔가 형태적인 부분에서 매끄럽게 연결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즉, 뭐 계속 긍정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역접의 연결어가 단서가 이렇게 흐름 바뀌는 게 없는데도 부정적인 얘기가 탁 나온다든지, 그죠? 또는 앞에 복수명사 전혀 없었는데, 그죠? 뭐 그래, those things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또 연결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형태적인 관계를 먼저 판단해 보신 다음에, 또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이제 해석 관계로서 생뚱맞은 그런 공간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요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학년이 좀 더 높아가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내가 뭔가 4번에 들어갈 것 같은 이런, 결국엔 이런 단절, 선생님이 갭이라고 표현할게요. 갭을 발견을 했다면 이 주어진 문장을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삽입을 해보고, 그죠? 대입을 해보고, 그죠? 앞뒤 확인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럴 때도 여기에 뭔가 시그널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시그널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예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단서가 존재한다. 그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문화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시간 바깥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화가 있을 수 있대요. 자, 이런 일부 문화에 대한 설명이 예시로 아몬드와 부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몬드와 부족. 브라질에 있는데 걔네들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측정될 수 있거나 뭐 계산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오히려, 자, 이런 레더가 나왔죠. 이런 레더가 나오면 앞에 부정적인 표현이 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does not.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 다음에 있는 얘기를 A라고 해볼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네들은 살았다. 이런 데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A가 아니고 오히려 B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흐름이 어떠니? 괜찮잖아요. 즉, 시간 개념이라는 게 이렇게 측정될 수가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연속된 사건에서 살았고, 뭐가 아니라 걔네들이 시간의 뿌리를 둔 것으로 본 게 아니라 이런 연속된 사건으로만 본 거죠. 시간 단위로 보지 않고 하나의 선처럼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1년의 과정으로. 괜찮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면 연구원들이 또한 발견해낸 것. 자, 선생님은 처음에 솔직히 문제 풀 때 연구원들이 또한 발견했다 이렇게 첨가의 연결어가 하나 딱 나오니까 연구원들이 발견했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가지고 잠깐 머뭇거렸거든. 그치만 앞의 내용도 연구원들이 발견한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완전한 갭이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잖아.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래서 아무도 나이가 없었다는 걸 발견했죠. 누가? 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네요. 2번. 그 다음에 아무도 나이가 없으니까 대신에 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그죠? 색깔 조금 달리 해볼까요? instead라는 표현이 앞에 부정어, 요런 전체 부정어 있을 때 누군가 나이를 갖고 있다고? 그게 아니고 걔네들은 그들의 이름을 삶의 단계, 입장, 이런 사회 속에서 지위 이런 데에 맞추어서 이름을 뭐 시킨단 말이야? 변화시키고 있다. 즉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A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거였습니다. 흐름 어때? 너무나 예쁘게 연결이 되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So,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요, 포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a newborn sibling, 이런 새로 태어난 그 형제 자매한테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미안해. 전달해 주는 거예요. give up A to B. 뭐, 포기해서 전달하는 것도 괜찮네요, 말이. 어쨌든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취하게 된다. 괜찮네요.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에서는 이게 한 문장이었고, 그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우리들은 그러한 진술을, 네? 여기 보세요. 그러한 진술이라고 했어요. 이 그러한 진술이라고 할 거면은 분명히 서치 나왔잖아. 서치. 이런 명시적인 시그널이잖아. 그러면 앞에 언급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4번 앞에서. 그러한 말들? 이름을 준다는 거? 근데 그것들이 객관적이니? 왜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요 4번에는 완벽한 갭이 존재하고요. 올라가 봤을 때, 그죠? such statement는 요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This weekend is almost gone. 또는 I haven't got the time. 요런 것들. 나는 시간이 없다. 주말이 다 가버렸다. 그 개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미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유가 존재하는데 이 비유도 요런 거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statement. 그것이 passing,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거야.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뭔가 이런 표현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잖아, 지금 상황이. 어디가 아니고 아무다와 요 부족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상황이 반대로 제시가 되고 있는, 시간 개념이 물건처럼 대상화되어 있는 그런 부족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나와야, 그죠? 그런 게 객관적으로 보이겠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 are not objective겠죠. 이 뒤에 빠진 말은.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비유들, 앞에 말했던 이런 은유, 비유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 부족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걔네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유를.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갭은 4번이었다는 얘기야. 되겠죠? 여러분, 이 37번이 정답률 42%였어요. 그죠?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틀리셨고, 일단 5번으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번을 판단을 잘못했을 때 앞뒤 연결 관계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집어넣고 연결해 보세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4번이랑 5번 둘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들을 판단해 보는 걸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 자, 이번엔 38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앞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맞추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정답률, 오답률, 그죠? 높은 거 순으로, 정답률 낮은 순으로 했을 때 한 1, 2 정도 다퉜습니다. 자연 세계는 제공합니다. 풍부한 상징, 미술이나 문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예술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상징을 제공합니다. 동식물, 자, 이게 자연 세상일 거예요. 이게 중심 키워드가 될 텐데 걔네들이 신화, 춤, 노래, 시, 의식, 축제, 여러 가지 홀리데이, 휴일들 전 세계에 있는 그런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무슨 얘기니? 이런 풍부한 상징을 제공하니까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1번 안 되고 그 다음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들은요 나타냅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그죠?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 given species, 그 표현 이해를 하셔야 돼. 주어진 종들, 그게 뭘까요? plants and animals, natural world, 이거겠죠. 결국엔 같은 맥락이에요, 얘네들이. 즉 자연 대상에 대해서, 자연물들, 동식물에 대해서 태도가 어떻다는 걸, 그죠? 반대라는 것이 다른 문화권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 던졌습니다. 그래놓고 그것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겠죠. snakes, 요것의 예시예요, 그죠? 그 동물, 뱀을 들어줬는데 걔네들이 honored, 좋게 판단이 되고 있는, 그쵸? 누군가 일부 문화에서는, 그죠? 일부 문화에서는 좋게 판단이 되지만 hated, 증오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화에서는 완벽하게 and를 중심으로 해서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로서 적절하죠.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2번 괜찮고요. 3번도 괜찮죠, 그죠? 그 다음 rats are considered pests.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쥐들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동식물 예시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considered pest 보세요. 안 좋게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나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서는 안 좋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인디아, 여기 지역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존중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 내용이 어때요? 그죠?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4번으로 가신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이 rat이라는 게 within cultural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 이 얘기 다음에 뒤에 있는 요 rodents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뭐가 더 있어야 돼. 이미 뭔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머릿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4번으로 조금 틀리신 친구들이 꽤 있던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봐봐. 5번을 갔을 때 뭐가 보이니?
For instance, 이거 뭐야? 예시잖아. 그럼 앞이랑 흐름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이런 예시를 봤을 때 앞에서도 예시였는데 뒤에 또 다른 예시가 나온다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흐름이 바뀌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영국 내에서 봐봐. 지금 문화가 바뀌는지 아닌지 보라고요. 다 무슨 얘기야? 영국 문화 하나의 얘기예요. 근데 그 문화 속에서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또 이거를 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런 협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 아닌 사람이 이렇게 and yet 상황이 반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디 속에서야? 영국 속에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갭이 확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갭이 존재했어. 가볼게. 그럼 집어넣어 볼 겁니다. 여기다가. 물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of course라는 말이 그냥 물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역접일 수도 있는 연결할 수 있다. 그런 시그널로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아마 of course 처리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나는 걔가 조금 여러 면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물론 걔가 잘하는 점도 있다. 어때요? 흐름이 반대로 갈 수 있는 되게 단순한 역접의 연결어로 however, but 이런 걸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거야. 그래서 문화권 내에서라는 표현이 딱 나오잖아. 같은 문화들 내에서 그 문화권들 이내에서 사람들마다 극적으로 태도가 개인적인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문화권 내에서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극적으로 다르잖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약문으로 갈게요. 자, 요약문인데 요약문은 여러분들이 쭉쭉쭉쭉쭉 처음에 제시된 문장이 있고 요약문이 딱 나오게 되죠. A 그리고 B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예쁘게 A랑 매칭이 될 수 있는 단어가 군데군데 있을 거고요. 그리고 B랑 매칭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예쁘게 어딘가에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랑 딱 매칭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관계를 보면 돼요. 그치만 지금은 난도가 낮아가지고 본문에 있었던 단어가 선택지 1번부터 해서 5번까지에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치만 표현이 살짝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결국에는 내가 같다고 생각하는 A라는 거를 나타내는 말들 지문에서 쭉쭉쭉 찾아주고 B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지문에서 쭉쭉쭉 찾아줬을 때 여러 단어들이 나오면 걔네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얘기다. 각각 하나의 얘기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 다 같은 얘기가 된다. 쭉쭉쭉 이렇게 나열될 수 있는 결국에는 어휘 싸움이에요. 어휘력이 관건이고 이걸 어려운 말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도 하죠. 그죠? 말 바꾸기. 뜻은 같지만 표현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 꿀팁은 처음에 요 기준을 잘 잡고 가셔야 되거든. 이 선택지를 보기 전에 처음에 요 요약문부터 읽으셔야 되고 그 속에서 정리를 가볍게 해놓고 출발하는 거야. 정리 후에 출발을 하는 습관들을 좀 가져주세요. 자, 그거의 샘플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은 A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아이 컨택을 B 하니까 이런 말이죠. 자, 정리를 이렇게 하라고.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A 한대 하게 된대. become이니까 하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이야? 아이 컨택, 시선 처리, 시선 마주침. 아이 컨택 할게요 그냥. 아유, 나 한글로 바꾸는 거 좀 싫다 이거. 아이 컨택이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적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 컨택이 B 하기 때문이죠. 아이 컨택을 B 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 지금 make B eye contact이니까 B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거 선생님이 지금 A를 노란색, B를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게 지문 내에서 예쁘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된다고. 됐나요? 오케이. 자, 요거 가볼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처음 문장부터 쭉쭉쭉 읽어가면서 얘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결국에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이걸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하기 때문인가에 대한 이유를 잡으셔야 돼. 비록 많은 진화적인 문화적인 이유가 협동에 대한 설명 방식이 있겠지만 이것도 양보예요. 있겠지만 eyes, 눈이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에. 그러면 눈과 협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겠구나. 아이 컨택도 그런 맥락이겠구나. 협동이라는 단서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력으로서 협동을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건데, 근데 거기가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lose in traffic. 잘 봐. 트래픽이라는 건 결국엔 운전 상황이죠. 도로교통 상황이잖아. 운전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히읗입니다. 리을 히읗. 잃어버리게 된다. 잃어버린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잡을 수가 있고요. 더 주장을 해본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앞에 것이 뒤에 거 하는 그런 이유다. 뒤에는 결국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앞에 게 원인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꽤나 협동적인 존재인데 그것이 너무 비협조적으로 된단 말이야. 도로 상황 속에서. 비협조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도로 상황 속에서. 운전하면서 잃어버린다. 비협조적. 이런 얘기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잃어버린다는 거는 뭐를? 협동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요게 A야.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너무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잃어버립니다. 능력을요. 아이 컨택 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잠깐만요. 아이 컨택을 뭐 하지 못해요? lose the ability. 능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능력을 그죠?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속 한 20마일 정도 시속으로 이렇게 달리게 되면은 대략 시속 한 5, 60 정도 넘어가게 되면 우리 킬로미터로 따졌을 때 굉장히 좀 빨라지잖아. 도로 교통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는 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 뭐 되는 거니? 잘 봐. Our view. 이게 아이 컨택이랑 관련이 있는 표현이겠죠? blocked 된다. 이게 B인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런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나 blocked 된다는 얘기, 그렇죠? 시선이 가려지기 때문에 거의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맥락을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더 안 읽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읽어볼게. 종종 다른 운전자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죠. 눈길이 서로. 그리고 틴팅을 해놨어요. 썬팅 같은 거 해놨단 말이야. 근데 진짜로 네가 그거를 사람들 보려고 하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들은 아이 컨택을 이런 후방 그 미러, 이렇게 백미러라고 우리가 좀 콩글리시처럼 부르는 그런 리어뷰 미러로 보지만 실제로 그것은 약하게 느껴지는데 처음에는 조금 우리가 믿을만하지 못하게 느껴지면서 또는 그래서 뭐이기 때문이냐면 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면대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운전 상황 속에서는 서로가 이런 아이 컨택이 뭐한 상황이라는 거죠. 오케이. 아이 컨택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not quite believable. 믿을만하지 못하고 weak하다. 이런 얘기가 바로 B가 되는 부분이겠죠. 됐죠? 이렇게 매칭을 딱 시키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예쁘게 uncooperative 라는 말, 요게 비협조적이라는 얘기 들어갔고요. 그리고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결국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little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1번입니다. 이렇게 요약문 풀어봤어요. 자, 이제 어법 어휘인데요. 어법 어휘는 그 밑줄 친 부분이 각각 어떤 어법상을 묻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개념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는 단번에 늘지 않을 거예요. 그치만 노력을 좀 투자하시면요, 단기간에도 실력이 팍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1학년 때 배우는 어법이 2학년, 3학년 올라간다고 해서 바뀌진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어법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내가 전체적인 고등교육과정,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어법 전체는 한 바퀴를 빨리 돌고 머릿속에서 개념화 시켜놓고 폴더에 잘 정리해놓고 하나씩 끄집어내보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씩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1번 밑줄이 show에 있죠? 근데 be used to show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는 요 표현, 요게 맞니? 라는 거를 묻고 있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게, to 다음에 명사만 쓰거나 ing를 쓰는 이런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죠.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구분을 해주시면 해석이 달라요. 이거는 하기 위해 사용되다.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엇에 익숙하다죠. 무엇에 익숙하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냐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는 먹는 것이 바로 너다. 즉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너다. 이 구절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여주는데 사용된다. 괜찮죠? 무슨 관계? 음식. 네가 먹고 있는 음식과 너의 신체적 건강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용된다. 괜찮잖아요. 1번. But 하지만 do you really know? 너 알고 있니? 진짜 무엇을 먹고 있는지? 네가 가공 처리된 음식들 먹을 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canned food라든지 패키지 푸드, 포장 음식이나 캔으로 들어가 있는 음식들 먹을 때 진짜 뭘 먹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s, 이런 제조된 음식들 같은 거, 오늘날 만들어지는 거는 contain, 동사예요. 너무 많은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so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잘 해주셔야 돼. 그래서 정답이 2번인데요. 왜 2번인지를 공부를 해놓으시면 이번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 왜? 2번으로 많이 못 가셨죠, 이번에. 오답률이 많이 높았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so나 such가 나오게 되면 아무리 이 뒤에 있는 말들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끝에 대시 나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so 다음에는 어쨌든 형용사나 부사, such 다음에는 어쨌든 명사 이런 형태로서 각각 수식하는 대상이 좀 달라요. 그렇게 해놓고 해석은 똑같아. 얘들이 뭐야? 너무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어쩌고 저쩌고 너무 뭐뭐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대시 나오면 이거는 결과야.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 대시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걸 판단할 때 지금 선택지는 which가 나와버렸단 말이지. 이 which는 관계대명사겠죠. 왜? 앞에 재료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which는 관계대명사여서 명사 다음에 which 있고 뒤에 나온다면 문장이 사실은 어순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주어가 없이 동사만 바로 튀어나오거나 주어 동사만 나오거나. 그치? 그러니까 뒤에 주어가 빠져 있고 목적어가 빠져 있는 형태의 무슨 문장?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문장이죠. 하다라는 그런 기준을 잡으시면 이 대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어떠냐? 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걸 가지고도 풀으실 수 있었어야 돼. 알겠지? 요 두 개가 완전 다르다. 느낌 오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너무 많은 화학물질이나 인공물 같은 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인공물 집어넣어보세요. 말 안 돼. 그러니까 위치가 들어갈 자리가 더 이상 없어. 뒷분이 완전해요. 어렵습니다. 때때로. 무엇이 to know, 아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물질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빠짐이 없죠. 완벽한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얘를 뭐로 고쳐줘야 되냐? 대수로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fortunately, 불행히도 now, 이제 food label 같은 것이 있어요. 음식 이름표가 있으니까 알아보기 쉽다는 얘기죠. 그죠? 뭐 하는데 정보를 찾는데 네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래서 그 꼬리표라는 게 여러분 4번으로 많이 가셨네요. 그죠? 여기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된 거냐면 3번은 이 좋은 방법에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 어법이 좀 약해서 그런데 동사 다음에 동사 두 개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like는 동사 말고도 뭐도 가능하니? 전치사도 가능해요. preposition, 전치사. 여러분들 익숙한 전치사. 전치사로서 뭐뭐 같이, 같은,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야, 같은.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반대말 unlike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이 없단 말이지. 왜?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 이런 내용물 표와 같은 것이다. 책에서 발견되는 그런 목차의 표 같은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틀린 거 없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쓸게요. 5번은 동사가 지금 labels 다음에 복수가 명사가 있는데 동사 이렇게 왔나?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전형적인 주어 동사 수일치야.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안 틀렸죠? 주어가 얘가 아니기 때문이죠. 얘는 결국에는 food labels의 목적이라는 요 녀석이 주어야. 그래서 단수죠. The main purpose가 주어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어 동사의 수일치로서 단수는 단수끼리 처리해준다. 더 이상 틀린 게 없었던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던 거야. 되겠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이제 30번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42번이 둘 다 우리가 문맥상 적절한 어휘를 찾는 건데, 여기 발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줘야 될 게 바로 문맥상이라는 얘기야. 이 문맥상. 이 문맥상이라는 거는 결국엔 글의 전체의 흐름, 맥락을 잡으시라는 얘기고 주제와도 매우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어휘 문제는 지금 세팅이 딱 고정돼 있어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무조건 선택지를 반의어로 고치는 거예요. 반대말로 고치는 거야. 반의어 고치기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고 반의어로 못 바꿀 말 같은 거, 한 단어로 바꾸지 못할 표현 같은 거는 정답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반의어로 고치려면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기준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러면 기준이나 근거, 그거를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그 선택지가 있는 이 밑줄 친 부분의 문장에 선택지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서만으로는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를 확인해 주셔야 돼. 앞뒤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
두 번째는 그 선택지 포함 문장 자체의 논리. 자체의 논리만으로도 금방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플러스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꿀팁은 부정어 처리가 부정어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밑줄 친 부분들 앞에 부정어가 딱 있다 그러면은 내가 흐름상으로 잡았던 표현을 금방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거에 반대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주셔야 돼요. 부정어 처리를 신중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표시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세모 표시. 그렇게 해놓고 읽으란 말이야. 되셨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문맥상의 흐름 잡으란 얘기야. 무시하고 작은 변화를 무시하죠. 뭐 때문에? 그 작은 변화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안 보이기 때문이야. 뭐 하는 것처럼? 매터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한다. 자, 요 문장 서로 간의 관계만 보고서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don't, do not 이런 부정어 있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다.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셨어? 이게 문장 자체 논리로 판단했단 말이지. 만약 네가 돈을 거의 약간밖에 저금을 안 했다 그러면 너는 아직까지는 백만장자 될 수 없겠지. 너 스터디를 했는데 스페인어 조금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 언어를 완전 습득할 수 있겠어? 그러지 못하겠지. 이런 얘기야. 즉 작은 변화는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금방 변화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그죠? 변화가 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들은 변화를 만들겠지만 절대로 빨리 결과로 나올 수가 없다. 이 얘기 흐름 같잖아. 그죠? 2번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빨리 안 드러나고 무시를 하다 보니까 나쁜 습관을 계속 하게 돼요. 고수를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이전 루틴으로 슬라이드 백 한다라는 그 맥락을 잡아놓고 뒤를 보시면 3번이 정답이에요. 왜? 작은 미안해. slow pace of transformation. 변화의 그런 느린 속도는 또한 만드는데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무엇을 쉽게 만드느냐면 나쁜 습관을 깨기 어렵게 쉽게 만든대. 다시.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것이 이시야. 그것이 쉽게 만들어주는 게 속도가 느려서, 변화 속도가 느려서래. 이 얘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나쁜 습관을 계속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깨는 게 쉽다? 전혀 다른 얘기고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it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difficult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쉬웠던 거야. 알겠죠? difficult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었고 만약에 네가 먹어요. 나쁜 습관 가지고 있는 거에 예시인 거야. 안 좋은 음식을 네가 먹으면은 저울 능금은 크게 안 보일 거지. 변화는 슬로우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크지 않아. 그래서 단순하게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무시하는 거다. 흐름 괜찮죠? but 세모 표시, 별표. 흐름이 바뀌고 있나 봐요. 근데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는 얘기네. 그럼 날마다 반복하게 되네. 그 잘못된 결정이 반복되겠네. 그럼 우리의 선택은 나쁜 결과로 이어지겠네. 그것을 더해지겠네. 괜찮잖아요. Many missteps. 많은 잘못된 그런 결정들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다 하나의 얘기잖아. 나쁜 습관을 계속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 문제점.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로 흐름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끝. 자, 이제 빈칸으로 갑니다. 빈칸은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빈칸의 위치가 어떠냐는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칸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빈칸의 사이즈가 31번부터 34번까지가 달라. 들어갈 말들의 내용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31번의 풀이법이 다르고 34번의 풀이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 않고 빈칸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빈칸을 신경 써줘야 돼. 그래서 이 빈칸이 내가 찾고 싶은 뭐야? 목표야. 그래서 이 목표를 정확하게 타겟팅부터 하고 가란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빈칸을 포함한 문장 전체를 갖다가 정리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정리를 시작을 해놓으란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들 표현으로 마치 주관식처럼 해줘야 돼. 손으로 써봐. 알겠지? 한 줄로. 그렇게 가볍게 요약을 해놓으면 두 번째는 이 빈칸에 들어갈 얘기가 절대 이 얘기 말고 다른 데서 안 보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을 쌤이 하트라고 해보면 반드시 어딘가에 하트에 대한 언급이 또 있기 마련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트 찾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얘기에 대한 언급을 지문 내에서 빈칸 단서를 발견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반드시 어디야?
지문 안에서만 가능해야 돼. 뭐 하면 안 돼? 네 생각 절대 넣으면 안 돼. 알겠지? 네가 얼추 보고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상상이나 추측을 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지문 내에서 확인을 한다. 이런 거를 평가원에서 어려운 말로 사실적 정보 확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눈을 크게 뜨고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같고 얘가 같다. 표현은 달라질지언정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끝이 아니라 쌤은 뭘 원하냐면 지문 내 단서를 발견하시고 나서 요거를 마치 주관식처럼 이 두 가지 과정을요. 주관식처럼 사고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엔 정리를 해놓고 그죠? 말로 써놓고 그죠? 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거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찾아놓은 이 주관식의 근거를 이 말 두 개를 합쳤더니 이런 말이 들어갈 거야 라는 그 근거를 선택지랑 가장 가까운 걸 찾는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내가 가장 가까운 선택지와 비교를 합니다. 대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관건이 되는 건 결국에는 이 선택지 안에 있는 표현들이겠죠. 그래서 어휘력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 선택지 어휘를 모르면 풀기 어려워지는 거니까. 자,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빈칸풀이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풀이 기본 풀이법입니다. 갑니다. 자, 이 선택지부터 보는 습관을 버리세요. 절대 얘부터 보지 말고 위에서부터 빈칸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잖아. 말 정리해볼게. 기억해라. 빈칸은 뭐의 본질이라는 거 항상. 빈칸은 빈칸에 들어갈 얘기가 항상 뭐뭐 본질이라는 것.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을 딱 던지고 있죠. 이게 타겟팅한 거야. 되게 쉽죠. 그러면 뭐가 본질이냐를 나는 찾고 싶은 거예요. 그쵸? 본질인 것. 이 빈칸에 들어갈 얘기는 본질이야. 만약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사과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그죠? 사과. 고마워해라 명령문이야. 그 사람한테 끝까지 네 말을 들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남겨두어라 문을 열어두어라. 만약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그 사람이 다시 화해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너한테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문을 열어두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 얘기에서 무슨 얘기하니? 뭐가 본질이냐면 사과가 금방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Be conscious 명령문 인식해라 사실 어떤 사실 대디하라는 동격 얘기 나옵니다. 단지 네가 누군가한테 사과를 누군가가 너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절대 그것이 의미하는 건 아니래. 그녀가 사과를 받아준 사람이 너를 용서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래. 그것이 시간이 걸릴 건데요.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있을 거냐면 부상당한 상대방, 즉 상처 입은 상대방이 완전히 너를 let go, 그거를 떨쳐내고 그 부상을 떨쳐내고 또 너를 신뢰를 다시 할 수 있는 데는 시간이 매우 걸린다. long time. 결국엔 여기 들어갈 얘기들. 무엇이 본질이냐? 결국에는 이런 얘기 반복이 되잖아요. 사과는 그죠?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본질이냐는 마지막에 결국은 뭐뭐 해라라는 표현이 있지 않을까 하고 끝까지 더 읽어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금방 갈 수 있거든. 너가 절대로 그죠? 이것을 빨리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용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걸 단축할 수는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 그녀에게 뭘 주래? 시간과 공간, 치료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래. 결국은 그 시간을 그죠? 기다릴 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기다려줘라는 거, 시간을 줘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patience 답이 들어간다. 마지막에 그 사람이 금방 돌아올 거라고 예측하지 마. 이렇게 3번으로 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말로 적고 있는 것들을 한번 지금 필기를 해보시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자, 빈칸 볼게요. by 뭐뭐 함으로써 수단 방법을 나타내. 광고주들은 찾아요. 새로운 출구를요. 자, 여기서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otherwise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걔네들이 여유가 없었을 그죠? 이런 목표 청중에 도달하는 그런 새로운 출구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고주들이 빈칸을 함으로써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그 빈칸을 그죠? 그러지 않으면 여유가 없었을
여유가 없으리라고 할게요. 그냥 시제는 그냥 다. 없을 무엇. 목표 청중에게, 그죠? 목표 청중에게 도달할 여유가 없었을 거겠죠? 그럼 목표 청중이라고 하는 그 목표 접속자예요. 이거 해석을 해보면 목표 접속자에게, 그죠? 노출이 되는, 도달하게 되는, 그죠? 위치, 도달하게 될 새로운, 도달 가능한 새로운 아울렛. 이 광고의 출구거든요. 출구, 아울렛이라는 표현이 밑에 있지만 출구를 뭐 할 수 있다? 발견할 수가 있다. 와, 빈칸 문장 정리하기 힘드네, 그지? 그래서 이 말이 구문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조금 틀렸을 것 같아요. 그치만 결국에는 주제는 단순하거든요. 이 광고주들이 뭐 하는 걸 찾는 거냐면 얘네들이 새로운 출구를 찾는 건데 접속자한테 노출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야. 결국에는 광고주들이 뭐 하는 거야? 광고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이죠.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는다는 타겟을 잡고 가란 말이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넘어갑니다. 비록 많은 작은 사업체들이 훌륭한 웹사이트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들은 전형적으로 뭐 할 여유가 없냐면 공격적인 이런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 수단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소문 나게 하는 방법. 그래서 교환, 뭐 하는 교환이냐? 자, 여기 나오죠? 광고 교환이라는 게 나온다. 광고 교환이라는 것 속에서 광고주들은 배너를 서로 상대방의 웹사이트에 공짜로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회사는 이런 어떤 회사가 있냐? 뷰티 프로덕트, 화장품 같은 거 파나 봐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이런 여자 신발, 여성화를 팔고 있는 신발에 그 회사의 사이트에다가 그죠? 그 배너를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고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또 그 반대편에게 또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중에 둘 다 아무에게도 돈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교환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광고 교환을 하는 거예요. 공간을 교환한다는 얘기죠. 결국엔 여기 들어갈 말 이거죠. 교환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개 쓰고 있지만 이것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간을 교환한다라는 1번으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getting fund, 돈 받는다 이런 거 아니고요. sharing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까지는 좋은데 리뷰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1도 없잖아. 그래서 3번 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남기면서 푸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33번.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거네요. 네가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다시 어떤 기법, 무슨 기법을 쓰든지 빈칸 정리합니다. 무슨 기술 기법을 사용하든지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해도 되고요. 여기서의 해설치 해석은 아마 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으로 해놨어요. 학생들은 네가 빈칸임을, 그죠? 빈칸임을, 그죠? 틀림없이 알게 된다. 그죠? 알 수밖에 없다. 빈칸임 확신,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빈칸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기법이 어떻든 학생들은 너는 어떻다는 걸 안다. 그지? 확신하는 내용이겠죠. 갑니다.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요. 소재가 딱 등장을 하는데 중심 키워드가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에 나갈 때 처음에 키워드 모티베이션을 잡고 가시는 거야. 내가 찾아야 될 거는 여기에 들어갈 말이죠. 확신할 내용이에요. 그 확신한 내용이 어쨌든 모티베이션이랑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동기부여라는 거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많은 소스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많은 소스들 중에 동기부여 예시를, 그것이 바로 뭐도 있을 수 있냐면 존중, 또 뒤에 보시면은 매일매일 하는 인사, 그리고 뒤에 분산되지 않은 관심, 집중해주는 것, 그 사람한테만, 또 어깨를 쓰다듬어 주는 것, 그리고 미소를 보여주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열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학생에게 있어. 그 학생은 누구냐면 학교 그만두고 싶은 앤가 봐. 거기에서는 내가 쓴 편지가 있어. 그리고 걔가 절석 자주 했는데, 그래서 내가 편지를 뭐라 써줬냐면, 야,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았다 라고 내가 편지를 써준 거지. 걔가 학교에서 보였을 때 이 필자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다 해준 편지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눈물이 그릉그릉한 채로 나한테 고마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뭐 하게 된 거야? 이 동기부여를 성공시켜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학생이 반드시 뭐 힘을 아냐면 이 편지가 진심이라는 걸 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확실한 단서는 뒤를 보세요. but. 그 관심은, 자, 그 관심이라고 했지? 앞에 관심이라는 표현 딱히 없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랑 관련이 있겠죠. 반드시 진짜여야 한다. 학생들이 절대 속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관심 표현이라는 거,
요것이 들어갈 얘기구나. 그 여러 가지가 동기부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심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뒤를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끼껏해서 열심히 읽어놔봐야 뒷문장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답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번이죠. 신경 써주는 거야. 되셨니? 넘어갑니다. 34번. 빈칸이 보니까 그들이 일반적으로 일반 주어거든. 사람들이 말하듯이 빈칸이다.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전체적인 주제를 잡아주셔야 돼. 결국에는 이 글 전체에 뭐를 파악하는 거야? 대입 파악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과도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알겠죠? A는 B다 잡으시란 얘기야. 가볼게요. 말해보자. 결국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보자. 상황 설정을 합니다. 네가 공원에 가는데 뭐 걸으러 가거나 운동하러 갈 수 있겠지. 그럼 너는 뭘 고를 수도 있냐면 다른 공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 아무도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거 이유 때문이 있겠지. 너가 필요할 거야. 연결관계가 다른 에너지, 다른 이 공원 속에서의 얻을 다른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걸 얻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지. 아마도 넌 우연히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지. 전혀 만나본 적 없는 사람 또는 베스트 프렌드를 다른 공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이런 얘기예요. 즉 다른 공원에 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절대로 모를 것이다. 자, 일반적인 문장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다 구체적인 얘기하다가 일반적인 문장 가면 주제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건데 봐봐. 절대 뭘 모를 거냐면 무슨 일이 너한테 일어날지, 그죠? Until you step outside the zone. 너가 이런 지역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 벗어나야 비로소 이걸 알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Where you feel comfortable. 아,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 요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할 너무나 중요한 주제문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편안한, 자, 요 뒤에, 요걸 뒤로 가보겠어. 요 뒤에 쓸게. 편안한 장소. 편안한 그런 지역,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좋은 일이 발생될 수가 없다.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겠니? 요 얘기를 처음에 딱 단서로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똑같은 그 에너지를 지나치도록 너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렇기만 한다면, if 계속 이렇게만 한다면 너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계속. 그래서 너를 뭐 함으로써, 요거죠. 무언가로 너 자신을 밀어붙임으로써 너는 너 자신을 깨울 수가 있고, 또 너는 너 자신을 무언가 새로운 것들, 이익이 되도록 해주는 것을 결국에는 얻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정리해보면요. 다른 시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 이익이 생겨요. 되겠죠? 이익 발생이 된다. 요게 글 전체의 대입 파악이라는 거야. 됐어? 요거를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말이 제일 잘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한 줄 요약한 거 이거야. 다른 시도를 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다른 시도, 다르다, 차이점. 이 difference의 의미하고 똑같은 variety를 찾아주시고, 그것이 굉장히 좋다는 의미가 이런 spice of life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좀 비유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spice라는 말이 조금 향신료니까 삶이 다채로워진다. 결국엔 benefit,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문 속에서도 뭐 했어? 여러 사람 만난다고 했잖아. 그죠? 베프가 생기기도 한다 했잖아. 그런 얘기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지문입니다. 마지막 지문은요. 41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요 빈칸이 어떤 것이 그 어휘로 만들어진 지는 사실 한 2년 정도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 2019학년도 수능 때부터 그랬고, 어쨌든 여러분 기출문제 풀다가 갑자기 유형이 바뀐 걸 아실 텐데, 요거 어떻게 푸느냐. 그냥 쭉 읽으시면서 A는 B다 잡아가시고, 흐름 맥락 잡으시면서 문장 앞뒤의 맥락을 잡아놓고 또 문장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어휘 판단하시면 된다. 어휘는 반이어 찾기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볼게. 많은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고 비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계속해서 이런 TV를 보고 listening to loud music 하기 때문이야. 자, 이 얘기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학습이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던졌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똑같은 학생들은요 방해합니다. 방해한대요. 그죠?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 했으니까 괜찮죠? 걔네들의 공부를 뭐로? 자, 반복되는 폰콜이나 이런 것들. 그죠? 뭐 왔다 갔다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막 중간에 음악도 듣고 이러는 거.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애들 가장 집중해야 될 이런 공부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할 필요가 높은 학생들은 바로 이 학생들인데, 그 자신을 이런 걸로 둘러싸고 있는 학생들이지. 흐름 괜찮죠? 그래서 이 10대들은 또 왜 주장을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봐봐. 앞에 아이러니컬리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뒤에서 보니까 걔네들은 공부 잘한다고 했거든.
얘네들이 이런 거 있어도 괜찮다 그랬거든. 즉 이게 연주가 되고 있고 막 뭐 TV가 나와 있고 소리가 들려도 난 공부가 잘 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이게도 걔네들이랑 말이랑 다르게도 걔네는 비효율적이라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즉 시끄러운 거 꺼놓고 집중 방해하는 거 꺼놓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이 자 여기서 나오는 거 잘 봐봐. 몇몇 전문가들이 나오세요. 이 전문가들은 실제로 그들의 의견에 반대한대요. 자 그들의 의견이 누구죠? 걔들이 지금 봐봐 앞에서 10대들은 자기들이 공부를 다 잘한다 이런 거를 켜놓고도 괜찮다라고 하면 이들의 입장에 지금 반대한다고 했어요. 근데 뒤를 보자. they 똑같은 전문가들입니다. 주장을 하는데 많은 10대들이 실제로 생산적으로 한다 어떨 때 덜 이상적이지 전혀 않은 이런 의미야. 그것이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분 어릴 때부터 많은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접촉해왔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도 뭐 한다고 얘기를 해? 생산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방해된다고 방해 안 된다고. 방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동의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은 정리를 해보면 여러 학생들은 자신들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 그죠? 이런 것들 TV를 켜놓는 거 그죠? 그거가 문제가 될 거 없다. 문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학생들의 입장을 갖다가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왜? 결국은 생산적으로 그것 속에서도 방해되는 요소 속에서도 생산적 공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지지해준다, support, agree with 이런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육자들 똑같은 얘기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또 하냐면 아이들은 익숙해진다.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공부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그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얘기 해주고 있고요. 또한 걔네들이 또 주장을 하는 게 첨가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냐면 학생들한테다가 이걸 끄라고 주장을 하는 거 공부할 때 그것이 항상 뭐인 건 아니래요. 학업적인 성취를 높이는 것은 아니래요. 이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this position 앞에 말했던 이 전문가들의 입장인데 얘네들은 항상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역접이 딱 나와요. 반대되는 대조가 나온다. 그게 누구냐? Many teachers and learning experts. 이런 많은 전문가들과 학습 전문가들과 또 교사들은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뭐로 확신하냐? 그 학생들 아까 말했던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하면 절대로 효율적일 수가 없다고 비효율적이라고 얘네들은 까고 있는 거죠. 그죠? 비효율적이다. 그 학습 환경이 공부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죠. 반박하고 있는 거죠. 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서로서로 어떤 거야? 대조되고 있는 걸 느끼시면 이 글 전체의 주제는 뭐겠어? 이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전체를 하나로 잡아서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가 문제가 있니? 물어보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에 선택지 2번이어야 하겠죠. distractions가 있다라는 거 괜찮겠니? 자, 대답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O도 있고 X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찬성 입장이고 얘는 반대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틀린 말은 3번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선생님이 최대한 그 러닝타임 1시간 반을 지켜보려고 좀 목표를 잡고 해봤는데 조금 더 걸렸어요. 풀이법들 기본론을 얘기를 좀 덧붙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배속을 좀 높여서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들으셨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발 부탁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이 급하다고 해서 계속 뭔가를 외우려고 들이댄다든지 그냥 적절하게 막 이거 뭐 꼼꼼하게 한다고 쳐도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부터 머릿속에 남는 거는 좋지 않아요. 지문을 어떤 지문이든 처음에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게 선생님이 처음에 설정해준 문제를 바라보는 지문 자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락독해 연습을 많이 해두신 다음에 세세한 변형 포인트들을 공부해 나가고 구문독해를 더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시길 바래요.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르자 1등급 오름영어 이준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